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이 오물풍선을 날려서 얼마나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적 근처까지 우리 무인기가 가서 일종의 위협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뭐 유엔 사령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말이 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이 말은요, 북한이 주장할 주장이에요. 아니면 유엔사에서 왜 우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위험한 것을 했느냐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유엔 사령부한테 동의도 안 하고 보냈냐? 이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전쟁의 어떤 기운들이 이게 무슨 도발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전쟁이 나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무인기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모르시나요? 군이라는 거는 국방부 장관은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군의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시작이죠. 무인기를 왜 보냈을까요? 10월, 11월입니다. 계엄을 모의하던 시기였고 당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고 있었던 때예요. 이런 이슈들을 안고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그것도 김정은의 관저 쪽에 타켓으로 보냈다는 거는 이건 대응이 아니라 도발이죠. 김병주, 작년 10월, 11월 김정은 관저 등에 드론 7대를 날렸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도 같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 뭐 한참 얘기를 해요. 뭐 1차는 어땠고, 2차 어땠고, 3차 어땠고, 뭐 저기 뭐 어디 뭐 북한에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군 백령도에서 무인기 7대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라는 거죠. 근데 7대 중에서 6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를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지도가 같이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작년 10월 3일에 2대의 드론을 날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평양으로. 여기가 지금 백령도입니다. 여기가 백령도인데 여기에서 평양 쪽으로 이렇게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2대를 날려보냈다. 2대 보낸 거 다 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로 그로부터 한 5일, 6일 뒤에 4대를 더 보냅니다. 4대를 더 보내는데 돌아온 건 3대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추측컨대 한 대는 어딘가에서 추락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보냅니다. 요번에는 11월에 보내요. 11월 13일 저녁에 2대를 보내서 한 대 실행, 이 2대를 보낼 계획이었었는데 한 대만 보내고 보낸 거는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뭐 김정은 관저까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다 돌아오지 않았죠. 아까 2차 때 보냈던 건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아서 추측컨대 추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관련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여정 후보장이 직접 성명을 냈었죠. 들어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김여정 부부장 무인기가 남한에서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완전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보니까 보냈다. 그것도 7대를 보냈는데 그중에 6대는 김정은 위원장 관저로 보냈다. 이거 외환 이 관련해서 뭔가 통모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그런 의도였던 거 아니야라는 게 김병주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은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이런 군사작전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지 자체가 정말 미스테리하고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 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훈련의 내막들을 국회의원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개인의 아름아름 네트워크로 알아냈다면 이거는 쌍방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이고요. 외환죄라든지 지금 특검이 걸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모를 한다면 굳이 왜 무인기를 북파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전화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냥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신을 통해서 북한 당국과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뭐 무인기에 편지를 달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모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런 것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이 오물풍선을 날려서 얼마나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저 근처까지 우리 무인기가 가서 일종의 위협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뭐 유엔 사령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말이 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이 말은요, 북한이 주장할 주장이에요. 아니면 유엔사에서 왜 우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위험한 것을 했느냐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유엔 사령부한테 동의도 안 하고 보냈냐? 이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란을 폭격한 문제 갖고 그럼 트럼프도 외환 유치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군의 저는 이 무인기 북파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작전은 어떤 경위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고 사법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게 그냥 우리가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신면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또 썼습니다. 특검, 윤회, 이적죄 적용, 군 내부, 도발 대응이 이적인가. 아까 말씀처럼 당시에 뭔가 오물풍선도 막 날라오고 뭔가 막 이렇게 북한이 뭔가 자꾸 우리한테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는 건데 도발에 대해서 이걸 대응한 게 이걸 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얘기입니다. 성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안일한 안보의식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지금 이런 윤주진 의원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한반도에 어떤 전쟁의 어떤 기운들이 이게 무슨 도발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전쟁에 나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무인기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모르시나요? 군이라는 거는 국방부 장관은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군의 작전 지휘권은 합참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시작이죠. 무인기를 왜 보냈을까요? 10월, 11월입니다. 계엄을 모의하던 시기였고 당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고 있었던 때예요. 이런 이슈들을 안고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그것도 김정은의 관저 쪽에 타켓으로 보냈다는 거는 이건 대응이 아니라 도발이죠. 우리가 도발을 통해서 남북에 긴장 고조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아까 김여정도 봤지만 군사적 도발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군 통수권자가 이 무인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화를 내니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의 이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해놓고 나서 무슨 도발 대응이 잘못된 거냐. 오물풍선이 왜 날라왔죠? 확성기를 설치하고 남북관계를 긴장고조하니까 결국엔 오물풍선을 날라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이 본인들의 감정과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수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슨 안보에 대한 판단이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지휘체제였다. 아니면 정찰이었다. 고고도 비행 정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버젓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인기를 보내서 자꾸 자극을 했느냐. 이거는 최소한 외환죄, 통모는 아니더라도 이적죄는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배경을 그리고 결정권자를 밝혀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 체계로 내려간 게 아니라 갑자기 안보실에서 훅 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요거는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소한 외환죄는 아니더라도 이적죄는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내란 특검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적용 드론사 압수수색. 지금 김병주 의원이 말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 이 드론사를 압수수색 그리고 드론 사령관의 자택도 다 압수수색을 어제 한꺼번에 같이 했죠. 근데 하면서 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죄를 보니까 일반 이적죄더라라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가 다 뭐고 외환죄가 뭐야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외환유치죄예요. 형법 92조죠. 외국과 통해서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이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얘기가 외환죄인 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건 이거라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주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 공모를 하진 여기서는 통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통모는 안 했더라도 군사상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이 해를 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으로 이익을 주거나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특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재진 위원님 아까 아무 한 라인도 있는데 우리가 통모를 했겠어요? 아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적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궁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특검이 출범했을 때 가장 떠들썩하게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외환죄 부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내란에 의해서 외환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확 들끓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외환죄는 구속영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반 이적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일반 이적죄도요, 저는요, 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군사상의 이익을 해했다. 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다분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국의 군사상 이익, 이것도요, 정말 적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이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공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네. 결과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소총수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네. 자, 모르고 총을 뺏기고 왔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북한군이 이 총을 보고 막 분해를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총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칩시다. 일반 이적죄입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뭐 무인기가 거의 떨어져서 뭐 다 그거를 분해해서. 이해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완전히 박근혜 시즌2, 양승태 시즌2라고 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검이 그 당시에 47개 혐의를 물어서 기소했어요.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뇌물죄 무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어떤 금융지주사를 뭐 인사를 직권을 남용했다,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이 이른바 약간 국민들한테 특검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없는 제도 지금 만들어서 자꾸 부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비상계엄과 내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서 오만 이런 거를 다 끌어들어오고 있다.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특검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서영수 대변인님. 아니 그 뭐 양승태 박근혜에 대한 무죄에 나온 부분은 그건 윤석열 특검이 실력이 없던 거죠. 결국에는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실력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거고 사실상 1번 위지역죄가 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동기입니다. 배경.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사실상 적국의 군사력을 공여했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시스템을 이용했느냐. 그러면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으면 그거는 군사상의 목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작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적죄가 되지 않죠. 사실 윤석열 이 전 대통령이 이 이적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것들이 당시 국민의힘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갖고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한기호 의원이 그때 신원식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파병을 해서 북한군들을 거기에서 자극해서 사살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뭐 할 것이다. 그 좋은 작전 같다. 아니 군 특수권자나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긴장 고조가 높아지면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상하게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들과 판단하는 게 네.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와 배경을 밝혀야 된다. 그럼 분명히 일반 이적죄로 적용할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